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엔티차일드 오브 타입 해가지고 선택하는 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한가요? 불편해요. 그럼 왜 불편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DIB가 하나, 둘,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세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DIB가 총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번째인 DIB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런 식으로 세고 있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DIB가 뭐 20개가 아니라 100개래요. 근데 100개 중에 여러분들 72번째 DIB를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세고 있냐고. 코딩은 효율과의 싸움이에요. 효율. 어떻게 하면 코드를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효율적인 최대한 이유를 낼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되는 게 바로 코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만들어 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을 때 이게 이렇게도 나오네, 저게 저렇게도 나오네 하면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변경을 시켜 나가는 거고,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코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냐? 저는 여기다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따라하지 마세요. DIB를 마찬가지로 제가 20개를 쓸 거예요. 20개 너무 많다. 5개 쓰겠습니다. 5개. 5개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제가 박스를 그래 만들죠. DIB라 쓰고 여기다가 너비는 1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 100픽셀.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레드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선택할 거면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자식이에요? 몇 번째 자식이죠? 왜냐면 이거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왜 첫 번째 자식이에요? 누군가로 감싸져 있다? 이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했죠. DIB 여기다가 5개. 뭔 말이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DIB의 그러니까 바디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자식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식을 선택하려면 엔티차일드 1 써가지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써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색상 이렇게 부여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죠?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A 엘리먼트 설명드렸을 때 A는 hre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div 탭 썼을 때 안 나오는 거는 그 속성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치? 여러분들 자동차도 사보면 자동차 그냥 기본 옵션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오는 게 있고 내가 거기다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도 엘리먼트도 그 규칙 안에서 여러분들 옵션을 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 여기다 옵션을 추가하는데 어떤 옵션이라는 거는 이 엘리먼트한테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아지가 100마리 있대요. 자, 강아지가 100마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아지 주인이어가지고 강아지를 100마리를 키운대요. 근데 한 28번째 태어난 강아지를 28번째 태어난 강아지 한다 해가지고 강아지가 저 28번째 태어났어요 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이름을 붙여줘야죠. 그죠? 여러분 뭐 못해도 개1, 개4, 개2, 개3, 개4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튼간에 엘리먼트한테 이름을 붙여줄 건데 어떻게 붙여줄 수 있냐면 클래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클래스. 자, 클래스. 자, 클래스라는 걸 붙여줄 수 있는데 클래스는 쉽게 말하면 내가 엘리먼트한테 하나의 이름을 붙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쓰는 거는 뭐냐면 이 div라는 녀석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뭐한다? 가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스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 가서는 중요해요. 왜냐면 각각의 이제 HTML의 역할에 맞게 요 녀석의 이름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연습하실 때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고 아무거나 지어도 돼요. 근데 한글로 짓지 마세요. 한글로 짓지 않습니다. 대문자로도 안 지어요. 뭔 말이 이해되죠? 무조건 클래스 이름은 소문자입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소문자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돼요. 여기 가끔씩 여기다가 숫자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강사님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클래스 이름은 소문자로만 작성을 한다. 물론 소문자랑 대문자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소문자랑 대문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연습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소문자만 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갔을 때 실무 가서 실무에서 야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 하면 그때 맞춰서 그냥 대문자로 섞어서 쓰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소문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야 A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div 하면 네, 저 A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라고 손들고 저한테 스타일 입혀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a.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얘가 뭐냐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어떻게 할 거냐면 색상을 골드라고 써볼게요. 자, 골드라고 쓰니까 어떻게 바뀐다? 자,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원래는 우리가 NTH 차일드를 이용해가지고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지금 클래스 배웠다 해가지고 NTH 차일드 개념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거 배웠다 해가지고, 강사님 NTH 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 알려드리는 개념은 다 사용되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클래스 A라고 썼을 때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뭐 한다?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중복해서 짓는 것도 가능할까요? 중복해서 주는 거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했을 때 몇 명이 선택된다? 2명이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동일한 디자인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A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동일한 디자인을 뭐 할 수 있다?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공통된 디자인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얘가 만약에 div가 아니라 내부래요. 내부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자, 이거 지금 무시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시하셔라.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클래스 이름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자, 내부. 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내부가 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A라는 클래스 이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 엘리먼트가 내부인 녀석도 같이 선택이 되죠. 그죠? 왜냐면 얘도 클래스 이름이 A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엘리먼트가 내부이면서 클래스 이름이 A인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부.a.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내부이면서 태그가 내부이면서 A라는 뭐예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 선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린으로 바꾸면 색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자,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검색하면 이렇게 썼을 때 이것만 보세요. 이렇게 쓰면 지금 A3회상에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몇 명? 2명이죠. 그럼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2명이 검색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명이 검색되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요거 내부를 안 쓰게 되면 안 쓰면 당연히 색상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그린으로 바뀌어져. 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A라는 녀석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골드를 부여했어도 동일한 속성 값이 오면 나중에 나온 녀석이 뭐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CSS가 나중에 나온 녀석을 손을 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내부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먼트가 내부인 녀석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바꿔 써볼게요. 여기다 순서를.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맞춰보세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골드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각각 들어갈까요? 각각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담임 선생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에 김철수라는 애가 2명이 있대요.
근데 김철수가 2명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멜빵 바지를 입고 온 김철수 이렇게 부른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내부이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을 때 김철수긴 김철수인데 야 내부를 입은 김철수 하니까 그 녀석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이름이 있어도 앞에 엘리먼트가 붙어 있으면 그 엘리먼트가 붙어 있는 녀석이 뭐다? 우선순위가. 즉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와 상관없이. 왜? 우선순위 때문에.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클래스 이름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를 부여했다 해가지고 다른 데다 A를 못 부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B도 부여할 수 있고요. C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대신에 그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A하고 B 사이에 뭐 했죠? 띄어쓰기 썼죠. 그죠? 이걸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거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ABC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클래스 이름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래스 이름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하나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클래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별명.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별명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들이랑 자라오면서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르는 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불렀던 별명, 중학교 때 불렀던 별명, 고등학교 때 다 다르죠. 그죠? 지금 부르는 별명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명을 여러 개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 개 별명을 붙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A라고 썼죠. 그러면 A라고 쓰게 되면 누가 검색된다? 어쨌든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A, B까지만 붙일게요. 헷갈리니까. 자, 저는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도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B. 자, 이게 뭐냐면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뭐한다? 선택하겠다. A라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선택, 엘리먼트 선택.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A라고 우리가 이렇게 쓴 거보다 얘는 블루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얘도 위에 있어봤자 얘가 우선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얘가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우선순위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게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I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ID. 근데 ID를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지을 건데 참고로 클래스 이름 A라 짓는 것과 ID A라고 짓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ID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원가입했을 때 ID가 중복이 가능한가요? ID 중복해서 가입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에이스멜상에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A라고 딱 짓는 순간 에이스멜상에 A라는 아이디 이름을 더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규칙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이름은 에이스멜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고유의 아이디. 고유의 아이디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짓는다 해가지고 에이스멜이 야, 너 이거 잘못 썼어. 너 이거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나 뭐 만들 때 ASML 검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ASML 검사기에 이거 돌려보죠. 에러 났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무조건 ASML 상에 몇 개?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뭔 말이 이해돼? 클래스 이름은 중복해서 짓는 게 가능해요. 클래스는 여러분들 A라 저기 지었다 해가지고 뭐 옆집에다가 A라고 이름 못 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B라고 지어도 되고 C라고 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 개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신에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 아이디를 하나만 부여 가능하고 이 아이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짓고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불가능해요. 클래스랑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샵이에요. 샵.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가 A인 엘리먼트의 뭐다?
접근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퍼플이라 써볼게요. 퍼플. 자, 퍼플이라 쓰니까 당연히 얘가 색상이 이렇게 변경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부여를 했는데 부여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클래스. 자, 클래스랑 여러분의 아이디를 같이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제가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A, B, C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이걸 지어볼게요. 자, 이걸 지우면 당연히 어떤 색상이 반영될까요? 지금 .A, .B 얘가 더 세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더 세게 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동시에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하면 자, 이 녀석의 색상이 바뀌었죠? 그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뭘까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센 거는 div.a.b. 이게 뭐예요? 이게 엘리먼트가 div이면서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이름을 다 가진 녀석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 부여하면 핑크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세겠죠? 보이시나요? 그죠? 반영되는 거. 우선순위가 더 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아이디만 썼어요. 자, 보이시나요? 퍼플 썼는데 누가 반영되죠? 얘가 반영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강사님, 지금 이게 마지막에 나와서 얘가 지금 먹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누가 더 세요? 이게 더 세요. 즉, 아이디가 제일 높습니다. 아이디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도 쓰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a, 샵 A.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진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A인 A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A인 엘리먼트 선택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이번에는 뭐라 쓸까요? 그레이라 써볼게요. 그레이. 자, 그레이라 쓰니까 자, 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CSS 작업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실제로 작업할 땐 이렇게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클래스 ID 특징. 자, 첫 번째 모든 엘리먼트는 뭘 갖는다? 클래스와 ID 속성을 갖는다. 이거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와 아이디는 특정 엘리먼트를 뭐다? 식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클래스를 여러 개 클래스는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래스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클래스는 또 뭐예요? 한 엘리먼트에 클래스를 여러 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다섯 번째 아이디는 엘리먼트에 하나만 부여할 수 있고 아이디 이름은 중복해서 아이디 이름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클래스와 아이디에는 선택자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있다.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a. 제일 높은 건 이제 샵이고요. 샵 아이디를 쓴 게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높은 게 이제 엘리먼트 붙이고 그 다음에 .a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붙인 거. 클래스라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자, A 이런 식으로 붙인 게 제일 쓰고, 그 다음에 더 센 게 뭐예요? .a, .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 이런 식의 이제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순서가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그래서 아이디는 여러분들 이 중복이 불가능하고, 클래스 이름은 동일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CSS 스타일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자, 아이디가 제일 높고요. 완전히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적기만 할게요. important라는 게 있어요. important 문법 중에 important라는 게 있는데, important가 최상위 스타일의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센 게 inline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inline 스타일. 그 다음에 높은 게 id.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일반 CS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important랑 inline 스타일은 뭔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는 id, 클래스, 일반 CSS 순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